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의정부시는 자일동 환경자원센터에 민간 투자 방식으로 220톤 규모의 신규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지역 주민은 물론 인근 지자체와 주민들의 반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8월의 마지막 날, 의정부 시청 앞 광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한 손에는 피켓을 들고 머리에는 빨간 띠도 둘렀습니다. 주민들과 인근 지자체의 의사를 무시하고 민주적 절차와 소통의 상식마저 저버리는 자일동 소각장 계획은 결코 이대로 진행될 수 없습니다. 의정부 자일동 장암동 주민과 양주시, 포천시 주민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의정부시가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이전을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모인 인원만 약 1,600여 명입니다. 자일동 소각장 설치 반대 공동행동이 주체가 되어 예고했던 의정부 소각장 반대 총궐기대회를 진행한 겁니다. 아직 많은 주민들께서 이것에 대해서 납득하지 못하고 동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들뿐만 아니라 인근에 있는 지자체인 포천이나 남양주, 양주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지난 몇 개월의 시간 동안 주민들과 또 인근 지자체와 소통하는 소각장 계획을 실시하라고 요구를 했지만 이 같은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포천에서만 50여 대의 버스가 동원됐고 경기도의회, 포천시의회 의원들도 힘을 보탰습니다. 주민들은 광릉숲 인근 의정부시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 설치는 안 된다며 전면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그 광릉숲이 지금 6,300여 종의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습니다. 그 인근에 4km 정도 남짓한 인근에 거기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온 데에 대해서 저희가 그거를 분노를 느끼고 그래서 온 겁니다. 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광릉숲 생물권 보존지역관리위원회를 열고 의정부시가 추진하는 사업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다는 결정문을 지자체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의 결정에는 강제성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두고 의정부시와 인근 지자체와의 마찰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지난 2일부터 경기도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됐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들은 대체적으로 만족한다는 반응인데요. 사업비를 분담하는 경기도와 일선시군은 누가 얼마를 더 낼 것이냐를 두고 마찰을 빚기도 했지만 다행히 무상급식이 차질을 빚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식판에 담습니다. 영양을 듬뿍 챙긴 반찬에 후식 음료까지. 친구들과 이야기꽃이 피어나 점심시간이 더욱 즐겁습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좋아요. 무상급식이 돼서 너무 좋아요. 경기도에선 지난 2일부터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이어 고등학교에까지 무상급식이 확대 시행됐습니다. 도내 고교 475곳에 다니는 36만여 명의 학생이 혜택을 봅니다. 고교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은 총 1,404억 원. 경기도와 교육청, 일부 시군은 지난 5월 이 돈을 분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무상급식 주관기관인 경기도 교육청이 전체 사업 예산의 절반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경기도와 시군이 각각 15%와 35%씩 내기로 합의한 겁니다. 하지만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예산 부담이 과중하다며 비율 조정을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재정 자립도랑 재정 자주도가 높지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시군 일률 이렇게 정하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렇게 25대 25로 그때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재까지 전체 사업 예산의 65%만 확보된 상태입니다. 시군 부담액이 확보되지 않으면 고교 무상급식이 좌초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는 상황. 하지만 취재 결과 현재 31개 모든 시군이 기존 합의한 대로 사업 예산의 35% 금액만큼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 한다는 데는 없어요. 이렇게 하는데 부담을 올려달라 하는 거지. 무상급식을 둘러싼 경기도와 시군 간 예산 분담 비율 논란은 일단락됐지만 다른 복지 사업에서도 예산 떠넘기기 논란은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를 찾아 경기 지역 여야 의원들에게 정책을 세일즈했습니다.
경기도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당파를 떠나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개원 직후인 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국회에서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을 초청해 정책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지사는 오로지 경기도 발전을 위해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이 충분히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경기도정은 여야 없이 누가 우리 도민 그리고 경기도 발전에 더 도움이 되느냐의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김경협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경기 지역 관련 예산을 잘 챙겨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각각의 상임위 예결특위 과정에서 우리 지역과 관련된 우리 경기도 전반에 관련된 예산들을 잘 챙겨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과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민선 7기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경기도 발전에 힘을 모으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우리 경기도민들이 필요로 하는 예산, 법안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 출신 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잘 처리해서 좋은 결실을 맺는 우리 경기도 출신 의원으로서 같이 합심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그런 좋은 정책들을 선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리드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저희가 최대한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도가 발표한 주요 사업은 공정과 복지, 일자리, 남북 평화협력 등 4대 분야. 공정 분야에는 청정 계곡 도민 환원과 수수시 CCTV, 공정거래 감독 권한 이양, 복지 분야에는 복지 대상자 선정 기준 개선과 노인 장기 요양시설 및 재가급여 부담금 국비 지원 등이 담겼습니다. 일자리 분야는 지역화폐 법 제도와 통한 전국 확대와 행복마을 관리소 전국 확대, 남북평화협력 분야는 통일경제특구 조속 입법 추진과 남북교류 협력사업 제도 개선 등이 제시됐습니다. 경기도의 내년도 국비 확보 목표액은 민선 7기 주요 사업 예산 7조 6천억 원을 포함해 총 15조 4천억 원 규모입니다. 경기주유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가 버스 요금 인상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청년들을 대상으로 버스 요금 지원 대책을 세웠습니다. 수입이 없는 청소년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버스 요금 인상안이 확정됐습니다. 추석 이후 인상폭과 적용 시기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인상폭은 200원에서 450원입니다. 경기도는 시내 버스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들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특히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과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이들에 대해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만 13세에서 23세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버스 이용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기로 한 겁니다. 학생들이기 때문에 통학들이 그러니까 학교나 이런 거를 다닐 때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또 추가로 이제 그 기존보다 뭐 8만 원, 12만 원씩 이렇게 요금 그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 교통비를 지원하기로 한 거고요. 1인당 연간 지원이 가능한 한도는 만 13세에서 18세는 8만 원, 만 19세에서 24세는 16만 원으로 경기도와 시, 군이 각각 50%씩 부담해 매년 최대 55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지원 방식은 지역 화폐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원할 경우 교통비 부담을 더는 것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교통비를 실제 사용한 액수의 일부를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지역 화폐로 지급을 해드리면 뭐 지역 상권을 활성화시키는 데에도 뭐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지역 화폐로 지원하는 걸로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에도 조조 할인 요금제를 도입하고 만 6세 미만 영유아 요금 면제도 제도화할 수 있도록 운송 약관 개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CJ 헬로에서는 민선 7기 1년을 맞아 우리 지역 광역의원을 만나보는 기획 특집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인 염종현 경기도의원을 만나 지난 한 해를 되돌아봤습니다. 이재명 지사 집행부와는 공통의 가치와 철학을 공유하는
그런 입장에서 협치를 통해서 함께한 부분이 있고 또 도의회를 무시하고 또 도민을 무시한다 이렇게 판단됐을 때는 가차없이 견제와 비판 역할을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 1,350만 우리 경기도민들의 성원과 격려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라고 생각. 그것이 원동력을 삼아 1년을 쉼없이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가 대표로서 취임하면서 8가지의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치와 철학을 담은 정책 비전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 보편적 복지, 경제 민주화, 뭐 일자리 창출, 뭐 보육의 공공성, 교통 편의 제공, 또 우리 교육 문제, 그다음에 평화 기반 조성 등 8가지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고 정책 정당으로서의 그 공부와 노력과 학습과 그것을 의정화를 통해서 정책에 반영한 그런 노력을 해왔고요. 그 결과 우리 이재명 지사 집행부가 잘 논의를 해서 대표적인 성과가 학교체육관 설립을 합의한 바가 있고 또 고교 무상급식을 그 금년 2학기부터 좀 실시하는 부분, 학교 공기정학교 설치 부분, 또 어려운 우리의 소상공인 분들을 지원하는 등, 그래서 한 31개 정책을 저희가 집행부에 제안을 해서 약 한 4,032억 정도의 예산을 좀 반영한 이런 성과를 좀 이뤄냈고, 주민 주권을 한마디로 좀 강화한 측면이죠. 그래서 주민이 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여하시고 또 주민 소환이나 주민 투표의 자격을 좀 완화시키고 그다음에 시군의 자율성을 대폭 강화시키고 또 의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기관 대립형 구조의 집행부와 의회에 있어서 의회에 대한 인사권을 집행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광역에 한해서 인사권을 집행부에 있던 것을 의회에 좀 남기고 또 의원들의 역량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 지원 인력을 좀 지원하는 이러한 총체적인 것이 좀 담겨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운동하고 공부하는 데 있어서 미세먼지로부터 좀 보호하고 또 경기도 내에 학교체육관이 설립되지 않는 곳이 417개 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학교는 학교체육관이 있고 어느 학교는 없고 이것이 교육평등권 차원에서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차원. 또 하나는 지금은 이제 거버넌스를 좀 구축하는 차원에서 학교의 그 좋은 실내 체육관이나 시설물들을 주민들과 함께 사용하는 그런 공동체적 차원에서 지역의 생활체육 활성화 등 크게 이제 3가지 이유로 저희가 필요성을 좀 제기를 했는데 일본 경제 침략을 대응하기 위한 TF팀을 지금 신속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인해서 단기적 또 중장기적 과제에 대해서 대응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 단기적으로는 이번에 한 1,700억 정도의 긴급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회가 제안하고 도가 거기에 대해서 받아서 이번에 신속하게 경기도 내의 부품 소재 국산화 또 기술 독립 궁극적으로는 일본의 경제 보복 화이트리스트 등에서 우리가 벗어나서 우리가 기술 독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있고. 경기도가 스포츠 선수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이나 성폭력 등의 인권 피해 실태 조사를 했는데 100명 중 6명은 피해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올 초 빙상 선수 성폭력 사건이 드러나면서 우리 사회에 아주 큰 숙제를 안겼는데요.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관련 브리핑을 열고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놨습니다. 어떤 대책들인지 함께 보시죠. 경기도 김용 대변인은 실태조사의 취지 설명과 이를 바탕으로 한 개선 대책 6가지를 함께 발표했습니다. 스포츠 선수 인권 실태조사를 해마다 실시하고 선수와 지도자를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교육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또 가해 체육 지도자에 대한 자격 취소, 정지 등 징계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안도 마련해 내놨습니다. 선수와 지도자는 피해 경중에 상관없이 3회 적발되면 영구 제명 처분하는 이른바 삼진아웃 징계 기준을 도입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마련한 이 개선 대책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가겠습니다. 선수들이 더 이상 인권 침해의 고통을 겪지 않고 운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조기 발견 시스템과 사전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접수 창구 접근성과 사건 대응 용이성도 개선한다고 밝혔는데요. 훈련 장소 등 성폭력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곳을 모니터링해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인권 침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체육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인권센터에서 상담 신고 접수를 담당하도록 하고 고소고발 및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 성폭력 전문가가 피해자와 동행에 신속하게 도움을 줄 방침입니다. 주요 이제 사례는 뭐가 있냐면은 남자 코치나 감독분들이 그 성적 농담을 한다거나 회식 자리에 옆에 앉히는 사례,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는 이제 농담, 그런 사례가 이제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원할 경우 소송을 포함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련 기관과 협력해 법률 구조와 심리 치료도 지원합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도내 체육단체 소속 선수와 대학 장애인 선수 등 2,864명을 대상으로 이번 인권 실태 조사를 진행했는데 100명 중 6명꼴로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북한 접경 지역을 특구로 지정해 남북 간 경제 교류를 증대시키자는 통일경제특구법은 여전히 발이 묶여 있습니다. 그동안 남북 관계가 여러 부침을 겪으면서 발의됐다 폐기되기를 반복했는데요. 경기도가 이번엔 다를 거라며 기대하고 있지만 숙제는 여전합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국회의원 20명이 공동 발의한 통일경제특별구역 법안입니다. 남북 간 경제협력과 교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북한 인접 지역에 통일경제특구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통일경제특별구역을 조성하여 개발함으로써 남북한 간 경제협력 및 교류를 증진시키고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통일경제특구법은 앞서 17대 국회부터 총 18건이 발의됐습니다. 지난해 4월 판문점에서 평화의 분위기가 감지될 때까지만 해도 법 제정 기대감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이후 남북관계에서 뚜렷한 성과가 나오지 않은 데다 북미 정상회담마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법안 논의는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접경지역 지자체는 법 제정을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통일경제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기반 시설은 물론 자금 지원과 세제 혜택 등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 접경지는 이후에 중요한 도시로 권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경기도는 법안 제정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네, 통일경제특구법이 이제 국회 논의의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을 정부가 통일부 안으로 단일한 안을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심의 과정에 있고 더불어민주당 여당 측에서는 당론으로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특구법이 제정된다고 해도 미국과 유엔의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남북 경협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생 문제까지 모든 게 지금 포괄적 제재를 받기 때문에 남북관계 개선과 북핵 문제 해결되기 전까지는 쉽지 않다. 경기도는 북한의 참여가 보장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통일경제특구를 지정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경기 북부 지역에 특구를 유치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협의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소방서가 지난 2일 신곡동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주민 대피를 도운 이웃 주민 양성찬 씨에 대해 화재 진압 유공도지사 표창을 수여했습니다. 양성찬 씨는 지난 7월 1일 오후 8시 36분쯤 한 다가구 주택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이웃집에서 불이 난 것을 확인하고 지렛대를 이용해 현관문을 파괴하고 소화기로 촉이 진화한 뒤 방 안에 있던 일가족 3명을 구조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홍장표 의정부 소방서장은 자칫 인명피해까지 이어질 수 있었던 위험한 상황에서 화재 진압에 기여한 유공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